자, 중간에 이게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분배적 정의를 했고, 이제 교정적 정의를 하고,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끝내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교정적 정의는 뭐죠? 교정한다, 즉 고친다. 무엇을 고치겠어요? 범죄자를 고친다. 즉 범죄자 처벌에 관한 얘기예요. 이 처벌에 대해 응보주의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이 있는 겁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은 저희 첫 시간에 배웠죠. 공리주의적 관점은 뭘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은 공리, 즉 공통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관점은 범죄자 처벌에 있어서 반성과 재발하지 않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방도 생각을 해요. 처벌을 통해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과 민간인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 예방이 있고 특수 예방이 있어요. 이건 그냥 곁다리로 알아두시면 돼요. 일반 예방은 범죄자가 재범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특수 예방은 일반인이 범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돼요. 공리주의적 관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처벌을 통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범죄 저지르지 못하게. 그리고 범죄자를 교화시킨다는 거예요. 교화가 뭐예요? 재범하지 못하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반대에 응보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응보는 뭐냐면 응당히 받아야 할 보복인 거예요. 응당히 받아야 할 보복. 그러면 응당히라는 게 뭘까요? 마땅한 정도인 거죠. 보복이라는 거는 이 응보주의적 관점의 핵심을 나타내는데요. 이 사람들은 처벌은 보복인 거예요.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보복인 거죠. 그래서 응보주의자예요. 그러므로 응보주의적 관점은 이게 끝이에요. 죄에 대해,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마땅한 정도의 벌을 되갚아준다. 그래서 보복이다. 그런 식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공리주의적 관점은 저희 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죠. 밀하고 벤담 있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카리아는 여기 사용제도 할 때 나올 거니까 일단 이름만 알고 계셔주시고, 응보주의적 관점은 칸트만 기억하세요. 첫 시간에 칸트를 많이 했죠. 이건 칸트가 할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칸트는 굉장히 원칙과 이 보편과 이런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응당히 보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칸트가 주장했다. 그런 식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분배적 정의가 되게 많았던 거에 비해 교정적 정의는 막 학자별로 뭐를 알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실천 유의인 사형제도로 들어갈게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쪽은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범죄자가 사형당하는 거를 보고 범죄자는 재범을 당연히 못하겠죠. 죽었으니까. 특수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걸 보고 민간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국민 보호하기 위한 사회 방어 수단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재범을 못할 거 아니에요. 국민을 보호하기에 좋다. 이런 식이고요. 사형제도는 반대를 좀 더 중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네는. 여기서 베카리아가 나옵니다. 간단히 그냥 가볍게 들어두세요. 베카리아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베카리아인지 몰라도 풀 수 있거든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베카리아는 사형이 예방 효과가 적다고 생각했어요. 베카리아는 오히려 종신형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종신형을 주장할까요? 베카리아는 고통의 강도보다는
지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강도가 가장 센 건 사형이죠. 애를 죽이니까. 근데 지속도가 가장 센 거는 종신형이죠.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거니까 이 종신형이 고통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범죄 예방이 가장 잘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카리아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사형과 종신형을 비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세요. 자,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권 침해. 당연한 거죠. 사형을 하면 뭐 인간이 죽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악용이에요. 민감한 주제이기는 한데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정치 통수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숙청하는 경우가 있죠. 죽이는 경우가 있죠. 스탈린이라던가 이제 마오쩌둥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얘네를 죽일 때 너 니네 나를 위협하니까 죽일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응당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얘네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사형제도 반대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가와 시민 윤리에 대해 간단히 할게요. 저희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국가와 시민은 국가의 역할, 시민 불복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국가의 역할은 뻔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민본주의, 이 서민, 국민, 농민 이런 하층민이 국가의 본이다. 그리고 왕도 정치, 왕도 도덕적이어야 한다. 덕치, 도덕이죠. 대동사회 하나로 대동해야 된다. 유교죠. 국가에 대해 얘기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유교예요. 왜냐면 유교는 이제 국가와 왕 이런 거를 중시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민을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왕도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키워드를 막 많이 써놨지만 그 정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경애, 교리 이런 거 있는데 대충 그냥 도덕적이어 보이는 거는 다 그 동양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백성을 상과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즉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된다. 한비자라는 그 사상가인데요. 잘 안 나와요. 한비자라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법치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는 덕치죠. 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근데 법치는 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확실한 법이 있고 그에 따라 상과 벌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이 한비자의 생각입니다. 이것만 따로 알아두세요. 그리고는 백성을 사랑해야 돼. 어려운 처지에 백성을 돌봐야 해. 정약용인데요. 정약용이라고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당연한 얘기니까요. 동양은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저희 서양 볼게요. 서양은 제가 늘 말하지만 사상가 이름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괜찮아요. 자, 홉스, 로크, 루소 세 명 다 처음 들어보는 이거죠. 근데 밀 저희 알죠. 공리주의였죠. 그 중에서도 질적 공리주의였죠. 롤스 저희 거기서 바로 위에 분배적 정의에서 했죠. 정의의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홉스랑 로크랑 루소는 처음 들어보죠. 알 필요 없습니다. 사회계약론만 알아주세요. 사회계약론. 이 사회계약론은 말 그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따로 쓸게요. 사회계약론. 사회를 계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있어요. 얘네가 계약을 해서 사회 또는 이제 국가라는 덩어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의지로 계약을 해서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나 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야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얘네가 왜 계약을 했겠어요? 보호받으려고 계약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국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통해 만든 이 국가는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재산,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거 어디서 나왔죠? 노직이 한 얘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노직도 사회계약론자거든요. 국가는 개인의 것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사회계약론이 왜 사회계약론인지부터 쭉 그 사고의 과정을 이끌어 나가시면 돼요. 사회계약론. 사람들이,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밀 볼게요. 밀은 공리주의를 주장하는데 이 그 국가 얘기에서는 공리주의랑은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국가는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때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거랑 똑같죠?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근데 이 부분이 예외잖아요. 예외만 따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회계약론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그때는 벌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런 행위도 보호를 해야 할까요? 아닌 거죠. 이러한 행위는 처벌을 해야 개인의 권리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롤스는 저 아까 얘기했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질서정연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사실 깊게 들어가자면 롤스가 이제 국가나 사회의 형태를 5가지로 구분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걸 알 필요가 없어요. 단어만 알아주세요. 질서정연한 사회는 무슨 사회다? 정의로운 사회다. 이것만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국가는 끝나고 시민 불복종 갈게요. 시민 불복종은 하나의 단어 외워주세요. 시민 불복종. 시민이 복종하지 않는다. 자, 시민 불복종의 의미는 부당한 법이나 정부 정책을 변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여기가 중요해요. 의도적 위법행위다. 의도적 위법행위. 일부러 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 부당한 법이나 정부 정책을 변혁시키고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정당한 요건입니다. 위법 행위잖아요.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어요. 그쵸? 근데 이 잘못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옳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정한 요건들 하에서만. 요건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요. 눈에 익혀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민불복종이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공익성. 내 이익을 챙기겠다고 시민불복종을 하면 안 되겠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2번째, 비폭력성이에요.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번째,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정부에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국회에 법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공개성.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의도적 위법 행위를 한다고 시민불복종이 되지 않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처벌 감수. 이것도 중요합니다. 위법 행위예요. 의도적으로 했어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때 이 처벌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벌을 감수하고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를 해야만
시민불복종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회와 윤리, 직업과 청렴의 윤리, 사회 정의와 윤리, 그리고 국가와 시민의 윤리를 했는데요. 이제 개념 설명을 했으니까 저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 파일도 따로 올려드릴 건데 이 수업 시간에는 문제를 푸는 것만 간단히 몇 문제 해볼게요. 자, 보자. 자, 풀어볼게요. 자, 검은색으로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2021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의 6번입니다. 6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처벌에 대한 관점은, 자, 처벌에 대한 관점 뭐 있었죠? 응보주의랑 공리주의가 있었죠.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없애고 지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처벌의 본질을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본다. 응당한 보복. 뭐죠? 답이 3번이죠. 이렇게 끝인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다음 볼게요. 똑같이 2021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입니다. 자, 7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사상가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다. 텍스트 보고 그대로 내려가면 된다. 자, 볼게요. 근데 우린 누군지 알아요. 정의의 원칙을 얘기해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얘기하죠. 누구죠? 롤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롤스라는 거를 알고 풀 수도 있고 모르고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롤스가 누군지 알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뭐다?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게 포인트겠죠? 동등한 권리가. 그리고 이 원칙이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이랑 차등의 원칙이 세부 내용이 안 나온 거를 봐서 이 문제는 이론식 텍스트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고 무슨 사상가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텍스트만 중심으로 보세요.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자, 선지 1번 볼게요.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해야죠. 보장 안 하면 뭐 어쩔 거예요. 그쵸? 자,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지 않다. 이게 뭐죠? 누가 봐도 틀린 선지죠. 누가 봐도 틀린 선지인 거예요. 기본적 자유가 왜 평등하지 않아요? 여기서 좀 평등한 자유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텍스트만 보고도 걸러낼 수 있게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가지셔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3번 볼게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하다?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죠? 이 자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희생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누구겠어요? 공리주의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니까. 근데 롤스는 아니다. 4번 볼게요. 부유층의 기본권이 빈곤층의 기본권보다 중요하다? 그럴 리가 없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데 어떻게 부유층의 기본권이랑 빈곤층의 기본권이 구분이 되겠어요? 당연히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 다음 중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나온다고 했죠. 시민불복종 중에서도 뭐다? 정당화 조건이 중요하다. 정당화 조건 뭐였죠? 저희 간단히 복습해볼까요? 정당화 조건. 순서는 틀려도 돼요. 비폭력성 중요했죠. 또 뭐가 중요했어요? 공개성이 중요했죠. 또 뭐가 중요했죠? 처벌 감수가 중요했죠. 또 뭐가 중요했어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성. 이렇게 5개가 있었죠. 단어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아이디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 볼게요. 차별감수 있네요. 맞죠? 공동선축어. 선생님 공동선축어라는 게 없는데요. 이게 공익성이에요. 공동선에서 공통으로 추구해야 되는 선인 거예요. 똑같아요. 공공의 이익, 공동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습니다. 최후의 수단 그대로 있죠? 폭력적 방법 정당한 조건이 될 리가 없죠. 왜냐면 비폭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번에서 이 공동선 추구가 공익성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선지를 넘기시면 돼요. 왜냐면 4번에 너무 당연히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제도가 강조하는 덕목은 11번 풀어볼게요. 부패방지법, 내부공익신고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3번이죠. 부정부패를 없애고자 하니까 청렴인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돼요. 청렴이랑 부정부패가 은근히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 놓고 푸셔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저희 몇 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부패 프로 여기 있다. 자, 저희가 교정적 정의했고 그 청렴이랑 그거 부정부패 했고 그리고 롤스 문제를 하나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다른 분배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가르쳐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분배의 기준입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배한다. 모두에게 기회 및 혜택을 제공한다. 4번이에요. 평등 얘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배운 것이 아닌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쉽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희 교정적 정의 하나만 더 풀게요. 교정적 정의. 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기역 니은에 들어갈 정의의 조류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볼게요.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 분담이 키워드겠죠? 근데 이거 제가 가르쳐드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넘어가시면 돼요. 니은. 국가가 법 집행을 통해 불법 행위나 부정의를 자, 이게 중요하죠. 바로잡는 거 뭐죠? 교정이죠. 교화죠. 그러면 니은은 교정적 정의여야 되는 거예요. 2번 끝입니다. 분담을 분배로 바로 연결을 지으셨다면 답이 2번일 거예요. 근데 연결을 못 지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확실한 거를 보시면 돼요. 누가 봐도 니은은 교정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문제는 이 정도로 풀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문제 풀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출을 몇 문제 더 분류를 해서 따로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2월 4일자 도덕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여나 어떤 기출이든 상관없거든요.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배운 개념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